우리는 보통 창의력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완전 엉뚱한 생각을 하네, 뭔가 좀 이상해. 수학에서 말하는 창의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말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수학을 공부하면 왜 창의성이 길러진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는 몇 차 교육과정 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수시로 바꾸기로 했는데, 예전에는 7차 교육과정까지 있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학은 다른 모든 과목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과목들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암기로는 전혀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바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끔씩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요. 창의력 수학 학원을 보내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한테는 처음 보는 문제는 어차피 다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창의력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완전 엉뚱한 생각을 하네, 뭔가 좀 이상해. 수학에서 말하는 창의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IQ를 잴 때 웩슬러 검사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웩슬러 검사를 가지고 영재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학생들이 70%가 오히려 영재 선발에서 탈락하더라. 그래서 이 웩슬러 검사만 가지고는 이 창의력이라는 지표를 잘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TTCT라는 창의력 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TTCT 검사는 언어 유형이 있고 도형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도형 유형을 많이 써가지고 이 친구가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그 TTCT 검사에서 창의력을 평가하는 5가지 지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5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 그리고 사고의 개방성인데요. TTCT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의 일부분을 주고 이 그림을 한번 완성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고 그 그림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각각 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유창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독창성인데요. 우리가 그런 그림을 주면 사람들이 많은 그림을 그려왔을 거잖아요.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은 이게 여태까지 없던 유형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독창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창의성은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정교성은 뭐냐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 정도 그렸는데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발전시키고 저렇게도 발전시키고. 네 번째로 제목의 추상성은 뭐냐면, 그림을 그려놓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이 그림에 제목을 붙여봐. 어떤 친구들은 그걸 개념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 지루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개념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능력, 그런 거를 제목의 추상성이라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개방성은 뭐냐면, 어떤 그림을 딱 그려놓고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결론을 내는지를 지연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사고의 개방성이라고 해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독창성하고 정교성은 잘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유형에 갇히지 말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생각의 추상성을 기르기 위해서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한 걸 정리해서 얘기해봐. 개념화해서 추상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자라는 거죠. 왜? 그거는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니까. 사고의 개방성에 대해서도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도 계속 생각해봐라. 왜? 결론을 내는 시간까지 지연시키는 게 창의력의 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래서 매일마다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창의력을 기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수학 교육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 유형으로 가르치고 생각할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면서 빨리빨리 풀으라고 하고요, 단순 암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 방법들이 창의력 있게 푸는 걸 방해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보면요, 창의력은 타고나는 거고 유전자에 섞여 있는 거고 잘 기르기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수학에서 말하는 창의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창의력은 우리가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거고, 비결은 뭐냐면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수학 공부를 통해서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수학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저와 창의력 있게 수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